이제 준호도 다시 처음부터 하니까 같이 처음부터 좀 잘 해볼게요. 공통수학 2는 일단 단원이 3개의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1단원이 뭔지 아시나요? 도형의 안 써도 돼?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이제 좌표평면 위에 있는 그 도형을 식으로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형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이 가장 기초적인 도형인 거 알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 점부터 시작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 또 뭐 배워요? 원의 방정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 도형들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거나 대칭 이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고, 여기는 공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들을 좀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생각보다 어려워. 해봐서 알잖아요, 해본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렵고요.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립이 잘 안 되면은 뭔가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면서 좌표평면 위에 올려가면서도 계속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윤철이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집합. 2단원은 집합과 명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확실한 조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조건 있죠. 그 조건을 가지고 만든 모임들, 그것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되고, 명제는 뭐야? 윤철이 명제 뭐야? 참인지 거짓인지 뜻을 몰라요. 참인지 거짓인지 뭐예요, 윤서야? 참인지 거짓인지 네. 알 수 있는, 그치,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신윤철은 잘생겼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거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명제라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윤서 지금? 그래서 집합과 명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얘는 좀 국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러한 단원이 되죠. 그래서 좀 이제 말장난이 때문에 싫다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단원을. 마지막 3단원은 네, 맞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기존에 함수를 한 번 배웠어요. 딱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기 직전에 맨 처음에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배웠고 중3 때 2차 함수 배웠잖아요. 이것들 말고도 함수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너네 무리함수 다 배웠니? 끝날 때? 무리함수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수2는 이렇게 총 3가지 단원이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라 생각해요. 3개 다. 싹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냥 선생님은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녹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1, 2, 3단원 사실 싹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그냥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대비 때문에 내신 잘 받으려고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수학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군데군데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알고 가야 됩니다. 1, 2, 3단원 모두. 신윤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그렇다고요? 스테리 하나 먹을래?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 교재 꺼내세요. 공수2 교재. 공수2 교재가 맨 처음 1강이 평면 좌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개념 정리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개념 정리 같이 가면서 문제 하나씩, 대표 문제 같은 거 하나씩 다 풀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1단원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배울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이제 공식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두 점이 어디에 올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볼게. 일단 수직선 위에, 수직선은 딱 하나의 직선이죠.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매우 심플한데 여기 오른쪽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5부터 8 이렇게 마이너스 5에 대응하는 점 A가 있고 8에 대응하는 점 B가 있어요.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 뭘까? 아시나요? 마이너스 5부터 8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치? 13이지. 이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점까지 거리 5고 원점까지 거리 8이니까 결국에 각각 양 끝에 있는 요 두 수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절대값을 더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더해줘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요. 또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요. 어쨌든 어떤 값에서 다른 값을 뺀 다음에 이걸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을 이렇게 갈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입니다. 두 점 A, B로 잡을 것이고요.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할게요. 스몰 a. 점 B에 대응하는 수를 스몰 b라고 할게요.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선분 AB라고 표현해도 되죠?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분 AB를 구하는 방법은 한 점의 좌표에서 다른 점의 좌표를 빼서 절대값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귀찮은 사람은, 절대값 생각하기도 귀찮은 사람은 오른쪽 점의 좌표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좀 강조하는 식들이 다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는 보통 좌표 평면이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볼 겁니다. 사용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식일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루트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몰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오른쪽은 증명, 뭐 이런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안 써도 돼요. 왼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자,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일사분면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점 A는 좌표를 x1, y1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점 B는 x2, y2라고 이렇게 설정할 거야. 채워서 불안해 지금. 왜요? 졸린 거 아니야? 졸리긴 한데 듣고 있는데. 아 그래? 불안했는데. 불안하면 뭐 그래요. 졸리긴 한데. 눈 1초에선 감으면 불안해요. 네, 졸리긴 한데 듣고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삐뚤빼뚤이 아니라 일자죠. 일자. 선분. 그러면 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을 할 거예요. 공식을. 여기서 이 AB라는 선분을 한 변으로, 특히 빗변으로 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저 빗변의 길이 제곱한 게 여기 나머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다음 이 길이 구합시다.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좌표끼리 빼주면 돼요. 점 B의 x좌표가 요만큼이고 점 A의 x좌표가 요만큼이니까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이게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되고 그럼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점에 y좌표끼리 빼주면 어떻게 되겠니? 나오겠지 이게. 저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놈이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제곱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B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근으로 나타낼게요. 양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루트 씌워서 양의 제곱근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B라는 선분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요 공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좌표 평면 하나 대충 그리고 점의 좌표 하나 설정해 볼게요. 똑같이 설정할 거야. 적어라. 문제는 이제 저 직각삼각형을 그리지 않고 바로 공식을 때려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근호가 씌워져요. 뭐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을 더한 거냐면 x좌표끼리 뺀 거 제곱해서 y좌표끼리 뺀 거 제곱을 더하면 돼요. 이거 x1 마이너스 x2도 돼 가능해 얘들아. 이거 자리 바뀌어도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선생님이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두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요 공식, 너네도 이렇게 했죠? 안 했어요? 점점거라고 할게요. 점점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 이거 점점거 써 이러면 저 공식을 써먹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루트 씌우고 x좌표의 차, x좌표 뺄 때요 꼭 순서 똑같이 안 맞춰도 되거든. x좌표랑 y좌표랑 빼는 순서 안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한 점에서 다른 점 빼면 돼. 그냥 여기서 y좌표의 차,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하는 유형이 뭐가 있냐? 저 봐, 최윤서. 말했지. 듣고 있는데 너 눈 희번덕거리는 거 다 봤어. 그 희번덕 하가지고 깨우려는 걸 듣고 있어요. 왜 자꾸 말대꾸 할까? 보이는데 뭐 자꾸 말대꾸를 해. 그러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유형이 뭐가 있는 거야? 신윤서 정신 차리고 있지? 이걸 활용하는 유형이 어떻게 있나 볼게요. 활용.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똑같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써도 돼.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얘네들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점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A, B라고 놔도 되고 뭐 X1, Y1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이 거리랑 이 거리를 점점거 공식 이용해서 각각 구해요. 공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 나온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두 점을 A랑 B라고 해볼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해볼게요. 이런 거는 어떻게 푼다라는 것이냐면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야. 민철 정신 차려. 그러면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점이 있을 거야. 꼭지점. 뭐 삼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놓는다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분 AP랑 선분 BP랑 선분 CP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세 점이 어떤 삼각형의 꼭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가 되는지 알아요?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답답하다 얘들아. 입 좀 열어라.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정신 안 차려? 세 점이 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네. 정신 차려.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다고. 그게 뭐가 되는지 아냐고. 왜 저번 왜 저번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뭐 내 저번이야. 왜 저번 뭔 왜 저번. 똑바로 얘기해. 왜 저번 어쩌라고. 무게 중심 아니지. 아니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가 돼요? 그게 뭔데? 그게 뭐냐고. 왜 저번에 중심이라고 이따구로 말을 할 때? 원의 중심 아니. 아, 답답한 인간들아. 꼭지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얘가 뭐냐고요. 아니, 왜 저번에 중심이라고 말했어, 그동안?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어요? 아니, 왜 저번에 중심을 뭐라고 말해, 우리는? 아, 이 새끼들 공수트 진짜 하나도 안 했네.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해요? 왜 저번에 중심을 줄임말로 뭐라고 해? 줄임말로 뭐라고 하냐면 왜 저번에 중심을 줄임말로 뭐라고 하냐고. 아, 답답해 죽겠어. 씨. 안 배웠어? 외심 안 배웠어? 2학년 때 공부 안 했어요? 왜 저번에 중심을 뭐라고 해요? 외심이라고 한다. 외심. 이 외심의 성질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였잖아. 그럼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제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말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삼각형의 판별. 그러니까 삼각형에 세 점의 좌표를 줘요. 점 A랑 점 B랑 점 C랑 좌표를 줘요. 준 다음에 이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 쟤네 뭐? 거리에서 가장 길면 아니. 일단 세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세변의 길이 구하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서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세 변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뭐가 적용될 수도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돼서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판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해요. 그다음 네 번째로 또 이제 뭘 쓸 수 있는지 볼게요. 이게 말이 조금 저렇게 나와 있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점 A가 있고요, 문제에. 점 B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 P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AP의 길이, AP,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P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또는 무슨 값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통수학 원투 하다 보면은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최대 최소 나오면은 우리 지금까지는 뭘로 해결하냐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해결을 해요. 2차 함수로. 그러면 언제 이제 또 다른 버전이 생기냐면 집합과 명제할 때. 최윤철이래. 왜 얘? 기억나 안 나? 집합과 명제할 때. 너네 분명히 배운 거 있다. 절대부등식. 뭐 배웠어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뭐 배웠는데? 식이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뭐가 길어? 아닌가? 그치 아니. 절대부등식 배운 게 없어? 아니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배운 거 없어요? 얘네 합 항상 어때야 돼? 아니 양수는 당연하고 항상 어때야 돼? 뭐 이상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산술계합 평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이것도 이것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 보면은 어떤 값 이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가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그 단원에서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에서 최대 최소 물어보잖아요. 항상 2차 함수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걸 계산해 20을 정리했을 때 2차 함수 꼬라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2차 함수식 형태로. 거기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다. 점점과 똑같이 활용은 하는데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다고요. 까먹으면 안 되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요 형태 변형해야 되잖아. 요 형태. 알죠? 야 윤서야 아니? 요 형태로 변형하는 거?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누구야? Q. 뒤에 있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했어요. 책에 나온 유형에 있는 거에 좀 기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유형 하나씩 싹 다 해볼게요. 이쪽 교재 이쪽 보시면 대표 문제 5번 볼게요.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자, 미지수로 놔줬어. 직선 Y는 2x-7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이거 그냥 A, B로 두고 점점거 때려도 되는데 직선 위의 점이니까 우리 미지수를 하나로 종류를 줄입시다. 점 P가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y는 2x-7 위에 있대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x좌표랑 y좌표를 대입해보면 b는 2a-7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점 P를 이렇게 안 두고 딱 한 미지수의 종류로 이렇게 표현을 해둔 다음에 우리가 점점거를 쓰자고.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하나니까 방정식 하나로만 풀리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해줘야 합니다.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것을 사용해서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보세요. 점 A 좌표가 1,3이고요. A에서 P까지 그럼 구해볼게요. 루트, 어차피 얘들아 루트 벗길 거거든 나중에? 알죠? 어차피 성분 AP도 성분 BP도 똑같이 근호 씌워지니까 근호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점 A의 X좌표가 1이니까 A-1 제곱, X좌표 뺀 거 제곱하고 그 다음 점 P의 Y좌표는 2A-7인데 여기서 점 A의 Y좌표인 3을 뺄 거예요. 그러면 2A-10의 제곱, 이게 바로 선분 AP 제곱한 놈. 그 다음 선분 BP 제곱한 놈도 해볼게요. 점 P의 X좌표에서 점 B의 X좌표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다라는 거잖아. 결국에 얘들아 양변에 다 전개할 필요 없이 A제곱 생기는 거 여기 A제곱이랑 같이 죽죠? 여기 A제곱 전개되면 죽는 거 알지? 여기 2A 제곱하면 4A제곱 나와요. 우변에도 4A제곱 나오니까 죽지. A제곱 싸그리 다 소거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A 나오는지만 계산하고 상수항만 계산을 하자고.
여기서 나오는 A의 1차 항은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A의 1차 항 얼마 나올까? 곱해서 2 곱해야 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A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항 계산합시다. 1 나오고 100이 나와요. 101이 나오고 우변에서 이제 1차 항은 마이너스 10A랑 마이너스 24A가 나오고 상수항 나옵니다. 5의 제곱하고 6의 제곱이 나와요. 25랑 36이 나와.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6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x끼리 이제 상수끼리 좀 모아볼게요. 우리 x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2a예요. 이항시킬게요. 플러스 42a로. 그러면 여기 계산한 게 지금 마이너스 34a인데 여기서 42a를 더해야 돼. 몇 a 나와요? 계산하면? 8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60일은 좌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100일에서 60일 빼니까 40이죠? 그러면 a값 얼마예요? a값은 5라고 해서 나오고 그럼 점 P의 좌표는 5, 몇 다 5 대입해요? 3 해서 점 P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와 3을 더해주면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 일단 이게 제일 무난하고 쉬운 정도의 그런 유형이었고요. 다음 좀 넘어가요. 왜 지워? 틀렸어요? 그다음 3쪽으로 넘어가요. 3쪽에 이제 삼각형 판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9번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뭐 해보라고 했냐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해보세요. 왜 저래 쟤네. 윤철아, 성분 AB 길이 얼마 나와요? AB 루트 50이요. 어. 준호야, 성분 BC 길이 얼마 나와요? 2루트 2? 윤성아, 성분 CA 길이 얼마 나와요? 루트 50.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루트 52, 루트 52, 2루트 2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그럼 이거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봅시다. 일단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적용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근데 2루트 2는 얼마니? 루트 8이잖아. 아무리 봐도 얘네 루트 52가 더 긴 변인데 이 긴 변의 길이 제곱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될 순 없죠 지금.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아니라는 거고 그럼 되게 단순하네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떤 변과 어떤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냐면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디테일하게 답을 써야 돼요. 만약에 서술형이라면은 어느 각이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9번은 성분 변 AB와 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자 다음 유형 13번 보시면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안 썼어요. 활용해. 그냥 보세요. 자 X랑 Y가 실수인데
비슷한 거 있긴 한데 이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요 느낌은 최소값이니까 요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얘는 제곱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고 이거는 그냥 이게 최소가 된다는데 얘의 해석을 뭘로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거를 점점거로 해석하는 거야. 너희 눈에 이 루트 씌워진 요 공식들이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인지 보여야 돼요. 보이나 안 보이나. 요 루트 씌워진 각각의 식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앞으로는. 혹시 보이나요? 첫 번째 식은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일까? 맞아요. x좌표 뺀 게 x-2고 y좌표 뺀 게 y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얘는 x, y라는 점이 있고 이것과 그 다음에 2,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사이의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면 최윤서 옆에 거 너 뭐와 뭐 사이의 거리겠니 이거는? x, y, 5, 이거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최소로 만든대. 근데 x, y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y는 아무데나 올려둘 수 있어요. 아무데나. 자유로운 놈이야.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놈이고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되냐면 2, 마일이랑 5, 3 얘네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어디 있어요? 제 4사 보면 어딘가에 있겠죠? 2, 마이너스 1 5, 3 어디 있겠어요? 제 1사 보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 식기랑 x, y 그리고 x, y랑 5, 3 사이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네 그냥 일자로 쭉 올려놓으면 안 되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무 곳에다가 x, y 집어 올려주면 이 거리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겠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될 때가. 즉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이 최소는요. 2, 마일 그리고 5, 3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과 5, 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각각의 그 거리의 합이랑 합의 최소랑 같아진다. 계산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암산 된다 이제 슬슬. x좌표 빼서 제곱하고요. y좌표 빼서 제곱하면요. 얘 x좌표 빼면은 3이거든? y좌표 빼면은 4거든요? 3 나오고 4 나오면 피타고라스 때리면 나머지 빗변 당연히 뭐가 나와? 5 나오죠?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거리는 바로 5가 됩니다. 단위 없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유형이 17번에 나왔는데 17번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대표 문제는 다 같이 풀고 있어요. 17번에 두 점과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자 이건 무조건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x축 위에 있는 점 P라는 놈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야 돼요. 점 P 뭐로 설정할래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점 A는 윤서 됐니? 네. 그리고 우리가 점 P는 x축 위에 있는 놈이니까 y좌표가 0이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뭐 찾아야 되냐면 AP 제곱과 BP 제곱을 더한 것의 최소값. 그러니까 점점거 루트 씌워지는데 제곱하면 근호 없어지죠. 근호 없는 상태로 우리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서야 식 세워봐. P에서 A 빼요. 네. X 마이너스 1 제곱 Y 빼면 어떻게 되죠? 4의 제곱 그쵸? 그 다음 BP 구할게요. X 마이너스 빨리빨리 X좌표 빼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좌표끼리 빼요.
3 제곱이니까 9. 그러니까 생긴 꼬라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x에 대한 이차함수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구에서 대입하는 사람. 그것도 가능해요. 윤서 나오니? 저 네. 2차 방정식 저거 표준 저랑 맞죠? 이차함수. 네. 얼마나 나와요? 이건가? 표준형 변형하면? 나 25를 안 했다. 윤서 어디야? 혹시 저거 25를 안 했어? 방법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아예 끝까지 표준형 변형하는 거랑 여기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 방정식 또는 복지점 x좌표를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x는 3이 나와요. 이걸 여기 대입해서 나오는 값도 똑같이 나와요. 최대 또는 최소값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인 놈이니까 최소값일 테고 문제에서도 최소값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최소값 얼마겠니, 윤서야? 34. 그치. 이 33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유형이다 라는 것이야.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대칭 이동시키는 거 있어요. 구겨져 있는 선분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 이거 길이의 합의 최소는 대칭 이동시켜서 일자로 펴서 구하는 거고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다 라는 것이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있거든요? 근데 진도 좀 더 나간 다음에 2차 부등식 시험 있습니다. 2차 부등식. 네, 2차 부등식 지난주에 한 주 동안 2차 부등식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좀 가질 테니까